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질성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질성 검정을 하기 위한 자료는 이제 여러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어, 관측값의 범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측 도수들을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한 표가 이제 그 이원 분할표 형태로 이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유무가설은 여러 모집단에서 각각의 범주의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 즉, 여러 모집단의 분포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칸에 대해서 여기서 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집단 그리고 각각의 범주를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각각의 칸에 대해서 그 관측 도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 도수를 이제 추정한 값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기대 도수라고만 쓰긴 했지만 뭐 정확하게는 기대 도수의 추정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두 값의 차이를 우리가 모두 다 더한 것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으로 우리가 삼았었습니다. 자, 이때 기강력은 모든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하다면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두 값의 차이로부터 계산되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올 텐데요. H0가 거짓이라면 값이 비교적 크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크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기강력의 형태가 될 텐데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기강력을 정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자유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자유도 하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때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 작거나 큰 범위가 기강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유도는 행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열의 개수 마이너스 1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 기대도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각각의 칸에 대해서 그 칸이 속한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곱한 것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두 식이요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식이요법 A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 보통, 그 다음에 불량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식이요법 B에 대해서도 자, 각각의 칸에 대해서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떠한 칸을 보면 그 칸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그다음에 컬럼의 합들을 이제 곱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값을 이제 모두 6개의 칸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 6개의 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이요법 A를 생각을 했을 때 전체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N1이라고 이름을 잠깐 붙이도록 하고요. 식이요법 B를 적용한 그 표본의 크기를 N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럼의 개수를 우리가 그 M1 컬럼의 합을 M1, M2, M3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칸에 대해서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칸에 대해서는 즉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그 사람들의 이제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할 때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곱한다는 얘기는 N1과 M1을 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칸은 N1은 동일한데 컬럼이 달라졌으니까 M2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칸은 N1은 동일하고 M 값이 3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칸을 보면 행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행이 되므로 N2가 되고요. 첫 번째 컬럼이므로 M1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6개의 값을 행렬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의 합을 나타내는 N1과 N2를 성분으로 하는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보죠. N1, N2. 그리고 컬럼의 합 M1, M2, M3를 성분으로 하는 행 벡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컬럼 벡터는 2x1 행렬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행 벡터는 행렬로 취급하면 1x3 행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행렬을 곱한 결과인 행렬은 2x3 행렬이 될 텐데요. 자, 2x3 행렬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컬럼을 곱하겠죠? N1, M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을 곱할 때 결과 행렬의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의 마지막 컬럼,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곱한 결과가 결과 행렬의 첫 번째 행 마지막 컬럼에 있는 값인데요. 그 값이 N1, M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곱한 행렬의 첫 번째 행이 내가 원하는 이 세 개의 값이 성분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행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의 각각의 컬럼을 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과의 차이가 N1이 전부 N2로 바뀌는 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분자에 필요한 값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각각의 행에 대해서 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분으로 하는 컬럼 벡터와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합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행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행렬의 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분자에 있는 값들을 한꺼번에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칸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체 행렬의 각각의 성분들을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각각의 성분을 전체 합으로 나눗셈을 하면 이 추정된 기대도수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R을 통해서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일단은 예제로 한 2가지 정도를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R이나 RStudi오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살펴볼 문제는 예제 6번인데요. 직업군을 생각을 할 텐데, 4개의 직업군을 생각을 할 텐데요. 자, 4개의 직업군별로 알코올 중독 비율이 같은지를 이제 검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4개의 직업군은 이제 사무원, 교육자, 기업인, 상인이라는 직업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사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 교육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 기업인, 상인을 각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을 생각을 해서 각각의 모집단별로 알코올 중독 비율, 즉
알코올 중독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을 해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각 직업군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각각의 모집단, 4개의 모집단에서 관측값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일어났거나 중독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일어난 비율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관측값이 이제 범주형 형태로 알코올 중독이냐 중독이 아니냐, 알코올 중독이냐 정상이냐 라는 형태인데, 범주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개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300, 250, 300, 350 크기가 되도록 표본을 추출한 후에 그 각각의 표본에서 알코올 중독인 도수, 정상인 사람의 도수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4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비율이 다 동일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동질성 검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범주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면 뭐 당연히 그 정상인 사람의 비율은 알코올 중독자 비율을 1에서 뺀 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2개의 범주를 다 비교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 이 범주만 비교해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 모 비율을 P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교육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P2, 기업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P3, 상인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P4라고 정한 다음에, 규모가설은 각각의 범주별로 모 비율이 다 동일한가를 보는 것인데,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만 비교를 해봐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0는 각각의 그 직업군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모 비율이 다 동일하다를 이제 규모가설로 하고, 대립가설은 이제 그것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동질성 검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해보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햇은 H0 하에서 각각의 그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 도수를 의미하고 있고, O는 각각의 칸에서 관측 도수는 이제 여기 이미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이제 O라고 표기를 한 것이죠. 인덱스를 조금 사용한다면 IJ라는 뭐 첨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칸을 우리가 좀 더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가 얼마의 카이제곱 분포였냐면 행의 개수 4, 열의 개수 2가 되기 때문에 4-1, 3과 2-1, 1의 곱을 자유도로 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H0가 사실일 때. 자, 따라서 그 기강력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자유도 3일 때 상위 확률 알파가 되는 이제 기준값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기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기각력은 유의 수준이 알파 정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그 유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므로 우리가 한 5%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유의 수준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이 된 것이 없으니까 p-value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alue는 지금 자유도가 3인 카이제곱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얻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있을 텐데요. 자, 그 값을 카이 제로 제곱이라고 이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얼마가 되면 기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기각을 할 때 최소한의 유의 수준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기각을 하려면 유의 수준이 알파일 때의 기준값보다는 카이 제로 제곱값이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각을 하기 위한 유의 수준 알파는 이것을 검정 통계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을 확률과 알파를 비교해 보면 알파가 이것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빗금친 부분, 이 부분보다는. 자, 그 부분은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에서 검정 통계라는 관측값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인데요. 그 값보다 알파가 커야지만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러한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확률 변수가 우리가 얻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보다 크게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값이 기각을 하게 되는 유의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므로 p-값은 p-value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직업군별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각각 P1, P2, P3, P4라고 불렀고 이러한 이제 비율이 다 동일한가를 이제 규모가설로 삼았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은 H0가 사실일 때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E 혹은 E 해시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의 그 H0 하에서 기대도수 추정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값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각각의 행별로의 합, 즉 300, 250, 300, 그 다음에 350이죠. 자, 이 행렬과 컬럼별의 합인 233, 967의 행렬 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 즉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에 필요한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햇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칸에 대해서 앞에 주어진 표에서와 같은 관측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이의 합을 다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각각의 칸에 대해서 차이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 전체를 의미합니다. 5-2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주별로 이러한 차이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 더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 더해 보니까 20.59가 되고 지금 자유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입니다.
자, 그러면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유의 수준이 5%인 기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이제 경계값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59는 이 값보다도 굉장히 크게 나온 값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유의 수준을 줄여서 기각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 유의 수준이 1%인 기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1.34가 나오고 따라서 유의 수준이 1%인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나온 값입니다. 즉 유의 수준이 1%일 때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H0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p-value를 계산을 이제 해볼 수 있을 텐데 p-value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유의 수준 1%일 때 기각력이 기각력의 기준값보다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크게 나왔으므로 p-value는 1%보다도 훨씬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p 값은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P값이 1%보다도 작기 때문에 H0를 우리가 기각을 할 수가 있겠고, 기각을 한다는 뜻은 각각의 그 직업군별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직업군별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한 것처럼 카이저브 검정 통계에서 우리가 기각을 한다는 뜻은 카이저브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기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일 텐데 그러면 이 녀석은 무엇 때문에 크게 나왔는가를 한번 각각의 칸에 대해서 차이들을 보면 눈에 띄는 그 차이의 가장 큰 값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즉 사무원이라고 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다른 직업군들에서의 그 차이보다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추정된 기대도수의 차이보다 사무원 직업군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도수가 그러니까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카이저 검정 통계량이 20.59만큼 크게 나오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첫 번째 행, 즉 사무원 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고 지금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카이저곱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그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자세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무원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실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어떤 식으로 크게 나타나는지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지 보면 자, 표본의 크기가 300 정도가 될 텐데 기업인을 보면 여기는 이제 관측 도수 67에 비해서 여기는 32가 되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 그 차이를 보면 기업인은 이것에 비해서는 그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무원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실제 기대 도수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다 동일하다라는 H0 가설하에서는 이제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텐데요. 그 추정된 기대 도수에 비해서 실제 관측 도수가
굉장히 작게 나와서 차이가 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사무원이 좀 차이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비중이 훨씬 더 작게 나타난다 라는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구체적인 계산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두 모집단의 모 비율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 문제인데요. 자, 그 문제를 이제 동질성 검정 입장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제 씨앗이 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 처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화학적 처리를 한 그 씨앗 100개에 대해서 그 중에서 실제로 싹이 튼 씨앗이 몇 개이고 그렇지 않은 씨앗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화학적 처리를 특별히 하지 않은 150개의 씨앗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어서 발화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해 봤더니 발화가 된 거, 발화가 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화학적 처리를 했을 때의 관측값의 결과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화가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거죠. 즉, 범주형 자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집단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처리를 해서 이제 싹이 텄는지 트지 않았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집단이 있고,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들의 모임, 모집단 2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지금 범주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직업군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해본 것과 비슷하게 싹이 튼 비율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싹이 트지 않은 비율은 뭐 자동적으로 정해질 테니까, 자, 여기서도 비슷하게 화학적 처리를 했을 때 싹이 트는 비율을 P1,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싹이 트는 모 비율을 P2라고 할 때 P1과 P2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그 직업군이 4개였기 때문에 4개의 모집단의 모 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2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모 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 우리가 12장이었던 것 같죠? 12장에서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할 때 두 모집단의 모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예제 7은 모집단이 2개이기 때문에 그때 적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동질성 검정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1, P2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H0는 P1과 P2가 같다. H0는 규모가설은 이것에 대해서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단데 여기서는 P1과 P2가 다르다라는 것이 H0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필요한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00, 150라는 컬럼 벡터와 216, 34라는 행 벡터를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을 이제 해서 150 곱하기 216, 150 곱하기 34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4개의 값을 총합인 250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각각의 칸별로 추정된 기대도수가 얻어질 텐데 그 값과 각각의 칸에 대한 칸에서의 관측도수하고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다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얻어진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H0가 사실이라는 가설 하에서는 이것의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를 것이고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범주의 크기가 2가 되므로 2-1 곱하기 2-1 즉 자유도가 1이 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기각력의 형태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곱 알파 자유도 1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의 이제 관측 도수들이죠. 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하고 추정된 기대도수와 각각의 관측도수의 차이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84에 대해서 216하고 100을 곱한 것을 250으로 나눈 결과인 86.4를 생각을 해서 86.45하고의 차이 제곱을 86.4로 나눈 결과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해 보니까 0.817이 되었습니다. 자, 5% 유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각력에서의 기준값이 3.84인데 지금 관측값이 0.817로 이 값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즉 5% 유의 수준을 생각을 할 때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유의 수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5% 정도에서는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모집단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즉 화학적 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발화 비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차이가 있게 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문제는 그 동질성 검정을 적용을 이제 해서 우리가 그 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두 모집단의 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검정이다. 두 모집단의 모비율을 이제 두 모집단의 모비율을 비교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는데 그 방법을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검정 방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조금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두 모비율의 차에 대한 추론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각각의 모집단에서의 모비율 P1, P2에 대한 표본 비율을 먼저 보면 지금 첫 번째 표본은 100개 중에서 싹이 튼 게 84개니까 P1 햇은 100분의 84가 되겠고 두 번째 모집단 그 처리하지 않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모집단에 대해서 150개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 비율은 150분의 13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P1과 P2가 같으냐 라고 하는 두 모비율이 같으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해서 검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어떻게 삼았냐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으로 분자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분모는 루트 P hat 1 마이너스 P hat N1분의 1 N2분의 1 여기서 N1은
그 모집단 1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1, 모집단 2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N2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P햇은 H0 하에서, 즉 두 모집단의 모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공통된 이 모 비율을 이제 추정을 하는 값이었습니다. 공통 모 비율의 합동 추정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값은 전체 표본의 크기가 N1 더하기 N2, 여기서는 100 더하기 150, 250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발화가 된 그 씨앗을 보면 84개, 132개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P햇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이 검정 통계 지금은 이제 그 H1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제 양측 검정이므로 기강력은 G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큰 범위가 됐습니다. 표본의 크기 N1과 N2가 충분히 크면 이 검정 통계량 G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강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검정 통계의 관측값은 마이너스 0.9039가 됩니다. 자, P햇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P1과 P2가 같다라는 가설 하에서의 이제 공통 모듈 이제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에서 유의 수준이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검정의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 두 모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정을 할 때와 동질성 검정으로 할 때를 이제 결론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유의 수준만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가능한 유의 수준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P-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모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P-밸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지금 스몰 g0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0.9039, 즉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이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는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요. 자, 그 값이 이제 앞에 나중에 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값과 앞에서 카이-제곱 검정, 즉 동질성 검정을 했을 때의 P-밸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동질성 검정에서 지금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0.817이고 지금 자유도가 1인 그러한 카이-제곱 분포이므로 이 경우에 지금 P-밸류는 카이-제곱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통계량이 확률 변수가 0.817보다 크게 나오는 이 확률이 P-밸류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P-밸류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면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밸류가 동일하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두 가지 검정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검정 방법에 대해서 같은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결과가 다른 결과와 어긋나지가 않고 동일한 결과를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알파가 조금 크긴 하지만 40% 유의 수준으로 검정을 한다면 두 모비율을 비교하는 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도 그렇고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게 나오므로 우리가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그런데 알파가 0.2라고 한다면 C값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두 모비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알파가 0.2가 되면 H0를 기각을 못하게 되는데 동질성 검정에서도 p-value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유의 수준일 때 동일한 결과인 기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즉 p-value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부터 두 가지 추론 방법이 검정하는 방법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항상 동일한 결론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RStudi오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식이요법을 이제 비교했던 방법부터 한번 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식이요법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관측 도수들이 있는데요. 각각 관측 도수를 일단은 이제 각각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37, 24, 19 되겠죠? 자, 관측 도수니까 observation에 O를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A냐 B냐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A, B를 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 도수는 이제 그 범주가 이제 야호, 보통,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칸에 대해서 행해합과 열해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행해합은 썸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OA를 다 더한 것을 NA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가 좀 작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네. 자, 자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이제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범주별로 관측 도수를 OA라는 변수에 입력을 했고 OB라는 이름으로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관측 도수를 범주별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집단 A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집단 E 즉 B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한 전체 표본의 크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 범주 즉 컬럼별로 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37과 17을 더하고 24와 33을 더하고 19와 20을 더해야 될 텐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O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럼 썸이라고 하죠. 네, 컬럼 썸. 자, 그러면 그것은 OA와 OB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보면 자, OA하고 OB를 이제 입력을 했는데 자, OA와 OB가 벡터인데 각각의 성분이 3개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벡터를 더하면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과 더하고 54가 있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과 더해서 두 번째 성분이 되고 세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컬럼끼리 합이 됩니다. 자, 이 컬럼끼리의 합은 각각의 범주별로 이제 그 H0 하에서 즉 다 동질하다, 분포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가설 하에서 그러한 이제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공통된 모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햇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O 컬럼 썸을
54, 57, 59 이것을 전체 합을 생각을 이제 해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범주, 즉 양호, 보통, 불량의 범주에 대해서 공통 모비율의 추정값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모집단 A로부터 추출을 했을 때 각각의 범주별로 기대 도수의 추정값은 표본의 크기가 NA가 되고 그 다음에 추정값이 각각의 범주별로 추정값이 PLC 되니까 다음과 같이 곱하면 되겠고 B라는 모집단에서 추출을 할 때 그 추정된 기대도수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피햇은 다음과 같이 그 5 컬럼 썸이 각각의 컬럼별로 합이 있었는데요. 54, 57, 39를 다 더한 값이 아마 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번 보죠. NA와 NB와 합과도 같겠죠. 150인데 150 중에 54 그래서 36% 150 중에서 57, 38%와 같이 계산이 됐고 그래서 이 A를 보면은 A라는 모집단에서 추출했을 때 각각의 범주별로 기대 도수가 나와 있고요. 이 B가 각각의 그 B라는 두 번째 모집단에 추출했을 때 각각의 범주별로 기대 도수가 추정된 기대 도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을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A 마이너스 5A 의 제곱을 차이의 제곱을 2A로 나누면 A라는 모집단에서 추출했을 때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들을 각각을 다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비슷하게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여기를 이제 B라고 바꾸고 여기도 B라고 바꾸고 여기도 B, 여기도 B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카이 제곱 통계량은 이러한 그 차이가 지금 D 한번 실행을 하고 보죠. DA는 3개의 값이 있는 것이고요. DB도 3개의 값이 있는 거죠. 각각의 그 모집단에서 그 기도수와 관측도수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범주별로. 자, 그 값을 이제 다 더한 값이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되므로 A도 다 더하고요. B로부터의 차이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의 이제 관측값은 계산이 됐고요. 자유도를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자유도는 이제 행의 개수를 봐야 될 텐데 행의 개수는 모집단이 2개가 있으니까 1하고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콜럼의 개수는 범주의 개수가 그 3개인데요. 이때 뭐 직접 3이라고 써도 되고 3-1이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위에 5를 입력을 했으니까 컬럼의 개수를 랭스로 계산한 다음에 1을 뺀 형태로 네,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자, df를 자유도는 nr-1 곱하기 nc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알파를 우리가 5% 생각한다면 파이 제곱 알파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q 카이 스퀘어 1 마이너스 알파고 자유도가 위에서 계산한 d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강력의 이제 기준값을 이제 계산한 것인데요. 자,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카이 스퀘어 제로와 카이 스퀘어 알파 값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은 자, 검정 통계량의 이제 기강력에서의 오른쪽 끝점은 그러니까
기준값은 5.99가 나오는데 관측값은 8.2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value를 계산을 해보면 p-value는 p chi 제로값 관측 통계량 그 다음에 디그리를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값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네, p-value니까 1-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p-value가 1.6%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쭉 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코드를 좀 옮겨왔는데요. 자, 처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관측 도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관측 도수를 앞에서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하면 조금 그 기대 도수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행렬과 같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결과 그 관측 도수를 행렬의 형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 그 OA, OB의 값을 행렬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OA, OB를 한 줄로 쭉 나열한 다음에 행렬로 좀 바꾸는데 이때 행렬로 바꿀 때 행의 크기는 지금은 모집단이 2개니까 행의 크기를 2로 하고 범주의 개수가 3개이므로 컬럼의 개수는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이 벡터의 값을 행렬로 바꿀 때 행을 따라서 행렬을 이제 구성을 하고자 한다면 by row를 true로 하면 됐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OA에는 37, 24, 19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값을 첫 번째 행에 있는 3개의 값으로 입력을 해서 행렬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by row를 참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계산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행과 열의 의미가 좀 명확히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름을 좀 붙이는데요. 자, 네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열의 이름을 이제 붙이겠습니다. 자, 네임 리스트는 위에 있는데요. 리스트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처음에 행의 이름은 A, B라고 쓰는데요. 이 행의 이름이 무슨 의미냐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식이요법이라고 쓰고 식이요법이 A 혹은 B다 라는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건강상태라는 컬럼을 생각을 하는데 이 컬럼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자, 5라고 하는 것이 행렬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행렬로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컬럼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3가지다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행은 A 또는 B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식이요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행의 합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의 합을 계산을 해서 그걸 행렬의 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apply를 써서 그 5라는 행렬에 대해서 sum을 apply를 하는데 여기를 1로 하게 되면 각각의 행에 대해서 합을 계산을 하고 apply를 할 때 여기를 2로 하게 되면 컬럼별로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row sum, column sum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row sum을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37, 24, 19를 더한 80, 17, 33, 20을 더한 7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컬럼 썸을 보면 각각의 컬럼별로 더한, 즉 37과 17을 더한 54, 24와 33을 더한 57, 19와 20을 더한 39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행렬의 곱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R 스튜디오 R에서 계산을 할 때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방법은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를 쓰면 행렬의 곱을 나타냅니다. 즉 앞쪽에 행렬 하나를 쓰고 뒤쪽에 행렬 하나를 쓰는데 곱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R에서는 이러한 그 로우 썸이나 컬럼 썸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러한 벡터를 컬럼 벡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로우 썸은 그냥 쓰면 되는데 뒤에 있는 컬럼 썸은 그 행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자 트랜스포즈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트랜스포즈를 하는 방법이 t를 붙이면 됩니다. 앞쪽에. 그러면 다음과 같이 2x3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 값은 각각의 행의 합과 각각의 컬럼의 합을 곱한 결과가 되는데 이 값 전체를 전체 합인 여기서는 앞에서 전체 합이 150이었는데 한번 150을 나눠보죠. 이 값이 이제 각각의 칸에 대해서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계산하는 식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는 앞에서 그 OA와 OB를 이제 입력한 행렬이었는데요. 썸의 행렬을 우리가 대입하면 그 행렬에 있는 모든 값을 다 합한, 즉 총합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이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력해 보면 자, 관측 도수, 그다음에 기대 도수입니다. 자, 이 녀석의 차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2-5 제곱을 2로 지금 나누면 각각의 성분별로 이러한 계산을 할 텐데 그 결과를 D에 입력을 하고 D를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칸에 대해서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한 것이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개수는 로우썸의 랭스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컬럼썸의 개수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NRNC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요. 그럼 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유의 수준을 이제 정하고 나서 기준값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p-value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이 카이 제로 관측 검정 통계의 관측값은 8.22 그다음에 기준값은 5.99 그래서 5.99보다 크게 되므로 기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p-value는 0.016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 방식을 그 다음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식이 지금 OA, OB, OC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아예 여기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 268, 그 다음에 51, 199, 17, 233, 83, 267을 이제 여기다가 한 줄로 쭉 입력을 하고 그것을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렬로 지금 바꾸는 건데 행의 개수가 지금 4개고요. 열의 개수는 2개가 되니까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얘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죠. 중독 여부라고 할까요? 자, 여기는 이제 중독이었고 여기는 이제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업군이었죠. 자, 뭐 사무직 등등 있었는데 아까 기억이 안 나서 나머지는 그냥 B, C라고 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로우 썸, 컬럼 썸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네. 지금 출력된 걸 보면은 이제, 2가, H0 하에서의 관측도수의 기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첫 번째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때 카이 제로 스퀘어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2하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그러니까 10의 1제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0.5 정도 나온 겁니다. 기준값은 7.81. 지금 알파가 5%였는데요. 자, 1%로 하게 되면, 네, 11.3. 그래서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나온 것 같고요. p-value는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1.27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정도 곱한 값이니까 뭐 0.00012 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동일하게 이제 그 발화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코드를 그냥 쭉 복사를 하고, 자, 여기 값을 그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관측도수를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관측도수를 입력을 하면 되겠고, 로우가 2고 컬럼 D가 되죠. 이거는 이제 그 처리 여부가 되겠습니다. 처리, 얘는 처리를 화학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것은 처리 안 한 거죠. 네, 처리 안 함. 그리고 알아, 싹이 텄다, 뭐 그렇지 않다. 안, 틈 이렇게 할까요? 네. 중독 여부가 아니라 발화 여부. 여러분들 쓰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알파 값은 뭐 그때그때 뭐 바꿔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관측도수 입력된 거, 그 다음에 그 추정된 기대도수, 지금 여기서, 네, 그리고 디퍼런스를 보니까 크게 차이 안 나고, 카이0 제곱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0.8, 앞에랑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1%일 때 기준값이 6.63인데, 물론 이제 그 값보다 크지가 않아서 1% 유의 수준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없고요. p-value 값은 앞에서 구한 것처럼 0.36606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동질성 검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